오늘은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바로 이 책, 패러독스 마인드셋이에요. 이게 패러독스 마인드셋,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설적 사고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역설적 사고법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레고의 CEO였던 크누스 토르프가 제안한 11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레고가 한때 되게 위기를 겪었어요. 회사가 망하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선 적이 있는데 이분이 CEO에 오시면서 회사를 다시 기사회생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제안한 11가지 역설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장서 사람들을 이끌되 뒤에 물러나 있는다. 자신의 시간을 계획성 있게 보내되 자신의 일정에 융통성을 갖는다.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되 사람들과의 관계도 관리한다. 의견 일치를 이끌되 과감히 돌파도 한다. 확신을 갖되 겸손을 갖춘다. 사실 처음 저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데 없습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이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까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역설적 사고, 둘 다 모두로 사고를 하는 것이 일단 가능하고 심지어 이렇게 해야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설적 사고법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둘 다 해내지? 여기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두 가지 모두를 해내는 거예요. 창의력? 네, 그 딜레마를 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딜레마의 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딜레마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하는 상황. 이렇게 뿔이 되는 거거든요. 아, 뿔? 네, 그래서 딜레마라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뿔처럼 보이니까 양쪽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딜레마의 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딜레마의 뿔은 어떻게 하느냐? 그 딜레마의 뿔을 그냥 뚫고 가는 게 해결법이에요. 정면 돌파요? 정면 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딜레마의 뿔을 꿰뚫는 완전 새로운 방안, 창의적인 방안, 혁신적인 방안, 신박한 방안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게 딜레마를 해결해내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훈련해서 키우거나 그래야 될까요? 그쵸.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쾌감을 주기 위해서 흔히 쓰는 장치인데 주인공을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위기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주인공이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뭘 선택을 못하게 하는데 그때 아주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을 때 이 영화가 바로 떠올랐어요. 아이언맨 3. 아이언맨 3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비행기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딱 아이언맨이 이제 딱 보고서는 몇 명이야? 그러니까 13명입니다. 그래갖고 인공지능한테 그럼 내가 몇 명까지 구할 수 있지? 4명이요. 그 중에서 4명만? 네, 그 중에서 4명만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이 사람을 구하려면 저 사람을 못 구하고 저 사람을 구하려면 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9명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쵸?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재 토니 스타크가 어떤 해결법을 마련을 하느냐, 딱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저기 옆에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손을 잡아요. 그 사람은 또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13명이 마치 강강수월래처럼 손에 손잡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만 물론 근데 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사고를 했으면은 4명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최대. 근데 난 둘 중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모두를 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이 방법을 패러독스 마인드셋에서는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노세 패턴이라고 해요. 노세. 네, 노세가 뭐냐면 당나귀와 말의 혼혈이 노세. 자, 그럼 당나귀는 장점이 뭐냐? 끈기가 있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요. 대신에 힘이 좀 딸리죠. 말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힘은 좋아요. 근데 끈기가 딸리나요? 끈기도 딸리고 성질머리도 좀 예, 말 안 듣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굴의 혼혈인 노새를 만들면 끈기 있고 성실한 성격도 가졌으면서 말의 힘도 가진 둘의 장점을 가진 그러한 생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노새는 완전히 이런 새로운 생물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딜레마를 극복해낸다. 이런 게 이제 노새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노새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노새 패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노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역설들, 딜레마들은 그런 순간의 기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되게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일과 삶의 갈등이죠. 일에 집중하자니 삶에 소홀해지는 것 같고 삶에 집중하자니 일에 소홀해지는 것 같고 자, 근데 이거를 순간적인 재치와 아니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오늘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만약에 야근도 해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야 돼. 그럴 때 막 기가 막힌 방법을 써가지고 막 약속 장소를 막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만의 일이지. 네. 일과 삶의 갈등은 내일도 이어질 거고 모레도 이어질 거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새 패턴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 두 번째 패턴이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사고는 둘 중 하나 사고래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일 때 이 중에 하나만 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모두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과 조금 다른 얘기인가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택과 집중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빠르게 해내야 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패러독스 마인드셋에서 제시하는 역설적 상황은 그런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1순위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게 둘 다 너무 중요해.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일과 가정 같은 거. 일도 우선순위가 높죠. 네. 가정도 우선순위가 네. 높죠.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또는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게 바로 패러독스 마인드셋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뭔가 내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나 싶고 또 아이한테 좀 더 집중하면 뭔가 일하는 절대적인 양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주는 일에 집중하고 한 주는 아이한테 집중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나? 했는데 이 줄타기 고개사라는 개념을 알고 내가 어쩌면 잘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지점에서 정말 좀 위안이 되기도 했고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딜레마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심지어 국가 같은 거 운영할 때는 국가 같은 걸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복잡한 요소들이 끼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딜레마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어쩔 때는 일을 선택하고 어쩔 때는 삶을 선택하고 자, 그럼 우리가 역설적 사고법의 두 가지 패턴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아까 전에 노새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토니 스타크는 천재니까 그리고 주인공이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책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어렵지가 않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갇혀요. 여기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지 중에서만 고르게 되려고 하는 그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골라주세요. 단 서로 역설적이거나 반대되는 방법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그렇죠.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옵션을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지 중에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선택지가 나눠져 있으면 쉽게 떠올리지 못해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아예 서로 반대되는 상황도 둘 다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1도 선택하셔도 되고 3도 선택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깨이는 거죠. 아, 내가 이것도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었네. 왜 그걸 내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생각을 못했지? 이런 걸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질문을 똑바로 하면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아요. 살면서 맞이하는 그 수많은 딜레마들이 있을 때 진짜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둘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볼까?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내가 그 사이에서 줄타기 고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고법을 할 수 있는 훈련 방법들이 있고 그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역설적 사고법을 만들어 나가는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심지어 보시면은 이렇게 딜레마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표를 만들어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오,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독스 마인드셋을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러한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은 패러독스 마인드셋을 그냥 내용만 아는 걸 넘어서 완전히 체득하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러독스 마인드셋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와,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포기하게 되고 뭔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둘 다 해내야 되는데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양쪽에서 균형을 잡는 게 이도저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뭘 해도 난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양쪽에서 줄타기 하듯이 균형을 잡는 게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저 그래서 사실 패러독스 마인드셋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허투루 읽을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고 내용을 깊이 보고 좀 끝까지 보시면서 뒤에 이제 워크북 같은 그런 챕터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인드는 완벽하게 체득을 해야지 그러면 삶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전 진짜 이 책을 구매하셔서 아니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서점 가셔서 진짜 1장만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패러독스 마인드셋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이걸 완벽하게 체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많이 바뀌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한 번 읽었잖아요. 그걸로 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역설적 사고법을 현실에서 잘 해내려면은 공부도 많이 책도 여러 번 읽어야 될 거고 그걸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실패하고 이래서 실패했다 반성도 하고 그런 걸 꾸준히 해야지 이거를 체득을 할 텐데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일단 한번 읽고 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존재한다.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진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인 변화도 맞아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